프레데테오가 흥행 신기록을 세우는 동안 죽음의 행성에서 펼쳐지는 프랜차이즈 대결에서 제노모프들도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말 그대로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며칠 전 드라마 에이리언어스가 공식적으로 시즌2로 연장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는 스튜디오와 단연 계약을 체결했고 에이리언 로물루스 속편도 활발히 촬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야후자의 주적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크로스오버는 언제쯤 기대할 수 있을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자리 잡으세요. 왜냐하면 늘 그렇듯 흥미진진할 테니까요. 시작하기에 앞서 디즈니가 마침내 에이리언어스 시즌2 확정을 발표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혹시 잊으셨다면 이 시리즈를 제작한 FX 스튜디오는 디즈니라는 거대 미디어 기업 소유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찍을지에 대한 전략적 결정은 바로 디즈니 본사에서 내려집니다. 노아 홀리의 이 시레런저기 포토시 전개 프로젝트는 시즌1 종경 2달 만에 연장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첫 번째 신호였었는데 왜냐하면 매우 성공적인 프로젝트는 보통 시사회 직후에 바로 시즌2나 3까지 확정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관객이 에이리언 세계관의 확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미리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최종 시청률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이유로 부풀려진 평론가 점수를 제외하고 시청자들은 드라마를 평범하게 평가했습니다. 오랜 팬들은 캐논의 변경과 분위기 상실, 그리고 인간 정체성 문제로 이야기가 흘러간 것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게다가 아이의 의식을 어른 몸에 넣는다는 아이디어도 모두가 좋아한 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사람 가슴을 뚫고 외계인이 튀어나오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내에서는 말이죠. 하지만 수많은 평작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에이리언어스는 꽤 자신감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제노모프에 대해 잘 모르고 그저 SF물을 보려고 틀었던 신규 시청자들이 이 시리즈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연장 소식은 드라마를 즐겨본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연장 발표에는 시즌2 촬영이 대략 2026년쯤 런던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내용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제작이 태국에서 영국 수도로 완전히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섬이라는 야외 촬영지가 더 이상 필요 없으니 줄거리가 방향을 틀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야기는 더 이상 섬에서만 전개되지 않고 사람이 더 많고 일화의 고층 빌딩처럼 패닉을 조성하기 쉬운 도심 지역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물론 그린스크린 사용을 배제할 순 없으며 어쩌면 런던에서의 제작이 단순히 더 저렴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시즌2의 줄거리 요약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촬영 시기를 보면 시즌2는 아무리 빨라도 2027년 혹은 그 이후에나 나올 것입니다. 지금은 제작이 정확히 언제 시작될지도 미정이지만 어쨌든 편집과 후속 홍보에 약 1년은 필요할 테니 2027년이라는 시기조차 꽤 낙관적으로 들립니다. 흥미로운 점은 노아 홀리가 디즈니와 맺은 계약이 단지 한 시즌이나 2시즌짜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계약에는 프로젝트 책임자를 사실상 에이리언 세계관의 총괄 큐레이터로 만드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드라마만 계속 찍는 것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확장 방향도 지휘하게 됩니다. 보아하니 FX와 디즈니 경영진이 감독을 크게 신뢰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나올 프로젝트들도 드라마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감독할 권한까지 주었으니 말입니다. 다시 말해 드라마 에이리언어스 외에도 새로운 실험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아 홀리의 직책 덕분에 제작비를 절감하고 여러 시즌의 대본을 한 번에 쓴 다음 촬영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시즌 간의 공백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원한다면 이미 익숙해진 2-3년이 아니라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줄거리에 관해서는 현재 웬디와 그녀의 친구들인 진보된 합성 인조 인간들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간다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도착한 웨일랜드 유타니 병력에 어떻게 맞섰는지 그리고 회장의 체포 후 프로디지 기업은 어떻게 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시리즈는 오리지널 에이리언의 사건에 근접해 진정한 프리퀄이 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기시켜드리자면 노아 홀리는 이전의 기업이 왜 그리고 어떻게 노스트로모호를 LV-426 행성으로 보냈는지 보여주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드라마는 오리지널 영화에 더 많은 맥락을 제공하고 경영진의 일부 결정들을 설명해 줄 것입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에이리언어스는 계속해서 제노모프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의 생리와 본성에 대한 이해를 넓혀갈 것입니다. 이 부분은 꽤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대다수의 의견에 따르면 드라마 속 공포스러웠던 에이리언들이 마치 길들인 애완동물처럼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다른 침입종들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는데 제노모프와 1대1로 맞붙었던 오큘러스를 제외하면 말이죠. 어쨌든 후속작은 나오겠지만 다른 프로젝트들이 적지 않은 놀라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사실 댄 트라첸버그는 아직 프레데터와 작별할 생각이 없습니다. 외계 사냥꾼을 다룬 최근 새 프로젝트의 감독은 네 번째 아이디어가 있으며
이전의 모든 작품이 바로 거기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극장에서의 야후자의 미래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에이리언이 TV 화면에서 발전하고 있다면 프레데터라고 시도하지 말란 법은 없지 않을까요? 디즈니는 종종 손실을 입고 비난의 폭격을 맞게 만드는 논란 많은 결정들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미디어 기업은 잘 알려지지 않거나 인기 없는 영웅들의 드라마에는 투자하고 싶어 하다니입니다. 하물며 거대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고 에이리언과의 크로스오버가 강력히 요구되는 프레데터는 말할 것도 없죠. 게다가 베데 알바레즈는 그런 프로젝트의 연출에 열려 있다고 말했고 죽음의 행성 측에서도 공유된 세계관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영화가 제작비와 홍보비를 회수할 수 없다면 왜 드라마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지난 프레데터 영화를 주의 깊게 본 분들이라면 영화 엔딩에서 웨일랜드 유타니가 떠날 준비를 할 때 기지가 나온 것을 분명 눈치채셨을 겁니다. 컨테이너에는 그 행성의 치명적인 생명체 샘플들이 수집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칼리스크가 있었고 덱 본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즉 기업은 연구를 위해 샘플을 모으고 있었는데 이는 드라마 에이리언 어스에서 했던 것과 정확히 똑같은 행동입니다. 게다가 컨테이너 자체도 드라마에서 사용된 것과 비슷했습니다. 노아 홀리가 단연 계약을 맺은 것을 고려하면 크로스오버가 바로 TV라는 틀 안에서 일어나거나 혹은 프레데터가 아예 단독 드라마를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를 둘러싼 열기와 소문이 끓어오르는 동안 에이리언 로물루스 속편 촬영 준비는 한창 진행 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데 알바레즈는 이번 영화에서 각본가와 제작자로 참여합니다. 그는 자신 대신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걸맞은 감독을 뽑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속편 대본은 이미 준비되었기 때문에 스토리보드 작업과 우주선 및 새로운 장소의 디자인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중 일부는 캘리포니아 전시회에서 이미 공개되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 사건의 일부는 우주선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어느 행성의 인간 식민지에서도 전개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로물루스 줄거리의 반복을 피하고 속편에서 세계관을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바레즈는 또한 캐릭터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두를 무차별적으로 죽이려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로물루스의 영웅들이 속편에 확실히 돌아오며 심지어 살아남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오리지널 영화들의 리플리처럼 고정 캐릭터를 통한 연속성입니다. 하지만 로물루스 2편을 찍을 새로운 감독 후보가 누군지에 대한 궁금증이 가시질 않는데요. 때마침 아주 호기심을 자극하는 옵션이 등장했습니다. 최근 시고니 위버가 에이리언 5편에 대한 새로운 세부 사항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에 그녀는 닐 블롬캠프의 영화에서 리플리 역으로 복귀하는 것에 관심을 표했었습니다. 그는 시리즈의 진정한 후속작을 찍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5편은 리들리 스콧의 프리퀄을 위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는 죽지 않았고 2020년에 오리지널 에이리언 제작자들이 쓴 미공개 영화에 수정된 대본이 공개되었습니다. 11월 7일 파리에서 프랜차이즈 1편 상영회가 열렸고 그 후 시고니 위버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5편은 3편의 사건을 무시하고 리플리와 뉴트를 귀환시킬 예정이었다는 것입니다. 20년도에 수정안은 한동안 실제로 검토되었고 2년 전에는 거의 제작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에이리언 로물루스 쪽으로 내려졌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5편의 대본은 젊은 조스 웨던이 썼었습니다. 배경은 지구여야 했지만 당시 아이디어는 퇴짜를 맞았고 위버 자신도 우주에서 내려오길 원치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생각은 바뀌었고 지금이라도 프랜차이즈에 복귀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녀는 드라마 에이리언 어스를 대담한 실험이라 칭하며 많은 새로운 것을 가져왔다고 칭찬했습니다. 비록 5편은 나오지 않았고 이를 되살리려는 제시도도 성공하지 못했지만 닐 블롬캠프는 여전히 작업에 열려 있습니다. 이 감독은 우리에게 분위기 있는 영화 디스트릭트 9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프로젝트는 그란 투리스모의 영화화였습니다. 현재 그는 사라진 세계라는 SF를 작업 중인데 아직 간략한 줄거리 설명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에이리언 세계관 작업을 자신의 일정에 넣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감독은 프랜차이즈에 대한 사랑을 여러 차례 밝혔고 5편을 찍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이런 후보는 매우 설득력 있어 보이며 우리는 그의 에이리언 버전을 기꺼이 보고 싶습니다. 보시다시피 제노모프와 야후자의 상태는 그 어느 때보다 좋습니다.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코믹스 등 프로젝트는 정말 많고 모두 저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말 그대로 이미 공중에 떠 있는 거대한 크로스오버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그게 언제 어떤 방식이냐는 것뿐이죠. 이에 대해 댓글로 추측해 보시길 제안합니다. 노아 홀리가 드라마에 프레데터를 도입하기로 결정할까요? 아니면 그런 만남은 영화에서만 가능할까요?
그리고 로물루스 속편 감독으로 닐 블롬캠프는 어떠신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곧 새로운 영상에서 만나요.